네, 안녕하십니까. 친칠라 발표를 맡은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앱스트랙 부분입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고정된 계산량 안에서 모델의 크기와 학습 토큰 수를 어떻게 최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LLM들은 모델 크기가 빠르게 증가해 왔지만 그에 비해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확장되지 못해 여전히 언더트레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이 문제로 크게 지적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컴퓨터 옵티멀한 학습을 위해서 모델 크기와 데이터량을 동일한 비율로 함께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플랍스 예산에서 모델 크기를 줄이고 데이터량을 4배로 늘린 친칠라를 실제로 학습시켰고, 그 결과 친칠라는 고퍼보다 훨씬 작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연산량으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즉, 이번 연구는 단순히 더 큰 모델이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 적정 크기의 모델이 계산량 효율 측면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최근 엘리멘 트렌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언어 모델은 파라미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고 500비 이상의 덴스한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델이 커질수록 학습 비용과 에너지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단순히 모델을 키우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플란이 제시한 유명한 스케일링 로우를 살펴보면 모델 크기 N, 데이터 크기 D, 그리고 컴퓨트 C 사이에 몇 법칙 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처럼 모델 크기를 키우면 n의 마이너스 알파 형태로 감소하고 데이터량을 늘리면 d의 마이너스 베타 형태로 감소하며 필요한 컴퓨트는 c의 마이너스 감마 형태로 로스가 줄어듭니다. 이 몇 법칙을 기반으로 카플라는 만약 컴퓨터가 10배 늘어난다면 모델 크기는 약 5.5배 증가하는 것이 최적이고 학습 토크는 1.8배 정도만 증가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카플란의 스케일링 로가 모델 크기에 비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친칠라를 보면 이전 모델들은 대부분 언더 트레인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델의 크기는 너무 크고 학습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카플란의 결론과 비슷하게 친칠라에서는 컴퓨터가 늘어날수록 모델도 커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큰 모델일수록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지막 줄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카플란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큰 모델은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즉, 이 부분이 카플란 논문의 핵심이며 기존 스케일링 로가 놓친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카플란의 기존 스케일링 법칙을 어떻게 다시 평가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카플란 스케일링 로에서는 모델 크기 n과 데이터량 d를 증가시키면 로스가 몇 법칙 형태로 감소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고정된 컴퓨터 예산 C에서 n과 d를 어떻게 최적으로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플란 논문에서는 주어진 연상량 플랍에서 n과 d를 어떻게 선택해야 최소 로스가 되는가 라는 최적화 문제로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분석을 실제 모델에 적용했을 때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오퍼가 사용했던 컴퓨터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컴퓨터로 가장 낮은 로스를 내는 최종 모델은 기존보다 약 4배 더 작은 모델이고 대신 4배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친칠란 70B는 1.4T 토큰으로 학습시켰고 이 모델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했음에도 고퍼보다 낮은 로스를 달성하였습니다. 즉, 모델 크기보다 데이터 부족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점은 친칠라가 더 작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학습과 추론 비용이 훨씬 적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고퍼를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기존 스케일링 로가
모델 크기만 강조했던 것과 달리 최적 성능을 내려면 컴퓨트를 모델 크기보다 모델 양에 더 많이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플럭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럭스는 모델을 학습할 때 필요한 실제 연산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하드웨어에서 독립적으로 버짓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플럭스는 6 곱하기 n 곱하기 d로 계산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 양을 계산량 예상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최적의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기존 카플런 스케일링론은 모델 중심 크기의 스케일링을 제안했지만 친칠라는 데이터를 크게 늘리는 방향이 컴퓨터 옵티멀하다는 새로운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로써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데이터 볼륨을 확장하는 것이 더 큰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친칠라 논문의 핵심 그림 중 하나인 오버레이드 프리딕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프에서 파란 점들은 실제로 여러 모델을 학습시켜 얻은 관측된 실험 데이터입니다. 즉 플러스 예산에서 기존 모델들이 어떤 규모로 학습되어 왔는지를 나타냅니다. 반면 그래프에 함께 그려진 세 개의 실선은 논문에서 제안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계산된 이론적 최적값, 즉 컴퓨트 버짓에서 가장 낮은 로스를 내는 예측된 최종 모델 크기입니다. 이 두 정보를 하나의 그래프에 겹쳐 놓으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험 데이터의 분포가 논문이 제안한 최적화 곡선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컴퓨터 옵티멀 스케일링도가 실제 모델 학습 결과와 잘 맞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래프에 표시된 고퍼, GPT-3, 메가트론 등의 기존 모델들은 최적 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이 모델들이 주어진 플랍스에 대비 지나치게 큰 모델이었고 그에 비해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친칠라는 동일한 플랍스 조건에서도 이론적 최적 곡선에 더 가깝게 위치하며 실제로 더 낮은 로스를 달성했습니다. 즉, 친칠라는 모델을 키우는 것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 옵티멀하다 라는 결론을 실험과 이론 측면에서 모두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주어진 플랍스 예산 안에서 모델 크기 n과 학습 토큰 수 d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앞선 카플란의 스케일링 법칙은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의 증가 방향을 제시했을 뿐 고정된 컴퓨트 조건에서 n과 d의 최적 조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칠라 논문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질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어진 플랍스 예산 안에서 모델의 크기와 학습 건수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최적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문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 최적 구성을 추정했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모델 크기 n을 고정해 놓고 학습에 사용하는 토큰수 d를 바꿔가며 로스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접근법인 프로파일은 동일한 플랍스를 사용하는 모델 조합 ND를 여러 가지 설정한 뒤 각 조합의 성능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로스를 n과 d 함수로 수식화하고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함수를 피팅하여 가장 낮은 로스를 제공하는 n과 d를 예측하는 분석적 접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접근은 모두 같은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주어진 플랍스 예산에서 최적 성능을 내려면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데이터를 크게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결론이 바로 친칠라 모델 설계의 핵심 기반이 되었고, 결국 고퍼보다 작은 모델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세 가지 접근법 중 첫 번째인 모델 크기를 고정하고 학습에 사용하는 토큰 수를 변화시켜 분석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왼쪽 첫 번째 그래프는 7M에서부터 10B까지 다양한 크기의 모델을 준비해 놓고 각 모델을 네 가지 다른 학습 토큰 길이로 학습했을 때 로스를 보여줍니다. 색깔이 밝을수록 더 큰 모델을 의미하고 어두울수록 작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다인 것 같습니다. 같은 플랍에서 큰 모델일수록 볼 수 있는 토큰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로스가 더 높습니다. 즉, 큰 모델은 충분한 토큰이 없으면 쉽게 언더 트레인 상태가 됩니다. 작은 모델은 같은 플랍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토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로스가 더 잘 내려갑니다. 반대로 토큰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컴퓨트는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성능 개선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각 모델 규모마다 최적의 훈련 토큰 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앞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각 컴퓨터 버젯별로 가장 낮은 로스를 만들어내는 최종 모델 크기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LLM의 모델 크기는 컴퓨터 옵티말 추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모델 크기에 필요한 최적 토큰 수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되었기 때문에 언더 트레인 상태였다. 그래서 친칠란 논문은 이 실험을 통해 컴퓨터 옵티멀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3배에서 4배는 더 작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주어진 컴퓨터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토큰을 사용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플랍스가 6 곱하기 n 곱하기 d 공식을 사용해 모델의 크기와 토큰 수의 조합을 계산합니다. 이때 최저값은 다음을 만족합니다. 모델의 크기는 줄이고 그만큼 학습 토큰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낮은 로스를 맞는다. 실제로 친칠라는 70B 모델이지만 기존 고퍼에서 사용된 데이터보다 4배 더 많은 토큰 1.4T 토큰으로 학습함으로써 컴퓨터가 같음에도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아이소플랍 프로파일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앞에서는 모델 크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콘수를 바꾸며 최적인 지점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전체 플랍스를 일정하게 고정해 놓고 그 안에서 모델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최종 모델을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면 총 플랍스는 4개의 다른 수준의 고정된 각 플랍 버짓별로 여러 모델 크기를 학습시켜 최종 트레이닝 로스를 기록한 결과입니다. 하나의 색이 하나의 플랫 버짓을 의미하고 각 곡선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해당 플랫 버짓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델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실험은 주어진 계산량 내에서 가장 낮은 로스를 만드는 최적의 모델의 크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앞에서 얻은 플랫 버짓별 최저 로스 지점만을 추출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국 플랍스가 커질수록 어떤 모델 크기가 최적인지 하나의 스케일링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 점들이 거의 몇 함수 형태의 증가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카플란의 스케일링 로와 비교해 그 차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친칠라 논문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며 최종 모델 크기가 단순히 파라미터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버짓에 맞춰 결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강화합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이렇게 얻어진 최종 모델 크기에서 플랍스는 6ND라는 관계식을 이용해 최적 토큰 수까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모델 크기와 마찬가지로 토큰 수도 플랍스에 따라 일정한 스케일링 패턴을 보이며 이로써 고정된 계산량에서 최적 성능을 내려면 토큰 수와 모델 크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아이트플로 프로파일은 단순한 실험 기반 곡선 읽기가 아니라 컴퓨터 효율 관점에서 모델 크기와 데이터 양의 조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접근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선 접근법에서는 고정된 플랍스 예산 아래에서 모델 크기와 토큰 수가 어떻게 최적화되는지 실험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접근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수학적 형태의 손실함수로 정직화하여 최저값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논문에서는 전체 학습 손실을 두 개의 독립적 위험 요소로 분해합니다. 하나는 모델 크기 n이 충분하지 않아 생기는 에러, 하나는 데이터량 d가 부족해서 생기는 에러입니다. 이를 통해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E, A, B, 알파, 베타는 모두 학습을 통해 추정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들을 맞추기 위해 논문에서는 허벌 로스를 사용하여 로그 스케일의 예측 손실과 실제 손실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합니다. 최적화는 LBFGS 알고리즘을 활용해 수행되며
다양한 모델 크기와 토큰 수 조합에서 관측된 로스를 기반으로 파라미터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플랍스 예산 C에 대해 어떤 모델 크기 N과 토큰 수 D가 최적인지를 곧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모델 크기와 최적 토큰 수는 다음과 같은 효율 프론티어 형태를 따릅니다. 이 접근법은 실험 결과로부터 얻은 스케일링 패턴을 수식화하고 그 수식을 통해 계산량이 주어졌을 때 모델 크기와 토큰량의 최적 비율을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친칠라가 왜 고퍼보다 훨씬 작은 모델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는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파라메트릭 손실 함수를 적합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두 가지 핵심 도구인 아이스로스 컨투어와 아이스 플롭 슬라이스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의 그림은 아이소로스 컨투어, 즉 동일한 손실값을 갖는 지점을 연결한 등고선입니다. 이 등고선 위의 점들은 서로 다른 모델 크기와 서로 다른 플럭스를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최종 손실 수준에 도달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컨투어를 통해 어떤 모델의 크기와 속분수 조합이 동일한 성능을 내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이소 플랍 슬라이스입니다. 이 그래프는 플럭스를 각각 고정했을 때 각 플럭스 예산에서 어떤 모델 크기가 가장 낮은 손실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즉 하나의 플랍스에서 아이소 로스 컨투어를 관통하며 가장 낮은 손실을 주는 점을 선택하는 곡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곡선을 플랍스 레벨마다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플랍스별 최적 모델 크기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얻을 수 있고 이것이 파라메트릭 로스 펑션을 적합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아이소로스 컨투어는 동일 성능을 만드는 조합을 보여주고 아이소 플랍 슬라이스는 각 플랍스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두 시각화는 이후 효율적 플런티어를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최종 모델 크기와 최적 토큰 수를 추정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해 얻은 최적 스케일링 개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 방법 모두 공통적으로 모델 크기 n과 컴퓨트 C의 약 0.5승, 그리고 토큰수 D는 약 0.5승으로 증가한다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최적 학습을 위해서는 모델 크기와 토큰수가 컴퓨트 버짓에 대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커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라메트릭 로스 모델링 접근에서는 개수 A가 0.46, B는 0.54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선 두 실험 기반 접근법과도 매우 잘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친칠라 논문은 실험 기반 분석과 이론적 모델링 모두가 컴퓨터 옵티멀 트레이닝에서 모델과 데이터가 균형 있게 증가한다는 동일한 결론을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플란에서 제시된 개수와 비교해보면 카플란은 모델 크기 개수 A는 0.73, 토큰 수 개수 B는 0.27로 제시했지만 친칠라는 이 값들이 훨씬 더 균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스케일링 로에서 모델을 지나치게 크게 키우고 데이터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모델 스케일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주어진 플랍 예산 내에서 모델 파라미터 수와 학습 토큰 수를 어떻게 배분해야 가장 효율적인지를 분석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음에도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즉, 컴퓨터 예산이 증가할 때 모델의 크기와 학습 데이터량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연구인 카플란이 주장했던 모델 크기는 크게 늘리고 데이터는 조금만 늘려도 된다는 결과와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친칠라 논문은 현재 대부분의 LLM이 지나치게 큰 모델 크기에 비해 학습 토큰이 부족하여 언더 트레인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여러 접근법에서 얻은 최적 지점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파라미터 수와
토큰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함께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컴퓨터를 사용할수록 모델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를 함께 늘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컴퓨터가 2배 늘어날 경우 파라미터도 2배, 데이터도 2배 늘리는 것이 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친칠라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칠리는 1.4조 개의 토큰으로 학습된 7빗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델이 고퍼와 동일한 총 플랍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친칠라는 모델 크기와 학습 토큰 수의 비율을 최적화해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친칠라는 고퍼보다 모델이 4배 더 작습니다. 이 말은 곧 메모리 사용량과 추론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는 뜻이며, 동일한 비용에서 훨씬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는 친칠라가 컴퓨터 옵티멀한 모델 구조를 잘 구현한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후 섹션 4에서는 친칠라의 구조와 성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모델 아키텍처와 학습 설계를 소개하고 설정을 소개하고, 두 번째, 모델의 학습 성능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기존 모델들과의 벤치마크 비교를 통해 친칠라의 효율성과 성능 우위를 보여줍니다. 친칠라 모델의 구조와 학습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면 친칠라 70B와 고퍼 280B를 비교해 보면 두 모델 모두 80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 구성은 크게 다릅니다. 고퍼는 128개의 헤드를 사용하여 모델 차원도 16,384로 매우 큰 편이지만, 친칠라는 헤드 수가 64개로 절반 수준이며 모델 차원 역시 8,192로 더 작습니다. 이런 아키텍처 차이 덕분에 친칠라는 고퍼 대비 약 4배 작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더 효율적으로 학습될 수 있었습니다. 학습 설정에서도 차이가 보입니다. 고퍼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학습률로 대규모 배치에서 학습되었고, 친칠라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더 높은 학습률을 사용하면서 1.5M에서 3M으로 배치 크기를 증가시키며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설정 변화는 모델의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데이터셋은 매시브 텍스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고퍼와 동일한 데이터셋입니다. 다만 최적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퍼는 아담을 사용한 반면, 친칠라는 아담 W를 사용하여 더 안전적이고 일반화에 유리한 최적화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토크나이저는 센텐스 피스 기반이지만 일반적으로 NFKC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지 않고 약간 수정된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처리 방식이 모델의 성능과 데이터 표현 형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해보면 친칠라는 모델 크기는 줄이되 학습 데이터와 최적화 전략을 재구성하며 동일한 플랍 예산에서 고가보다 훨씬 효율적인 성능을 내도록 설계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친칠라 모델의 각종 벤치마크 결과를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친칠라는 매우 다양한 평가 지표에서 성능을 테스트했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모델링입니다. 총 20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영역은 모델의 순수 언어 생성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음, 독해 능력 평가입니다. 총 3개의 테스트로 구성이 되며, 이는 모델이 문맥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 질문 응답 분야로 역시 3가지 테스트로 구성이 됩니다. 모델의 사실 기반 응답 능력과 지식 이해도를 측정합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상식입니다. 총 5개의 태스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식 추론은 최근 LMM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친칠라도 이 영역에서 강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MMLU입니다. 총 57개의 세부 평가로 구성되며 고등학교 수준의 화학, 천문학, 임상 지식 등 다양한 전문 분야 문제를 포함합니다. 모델의 넓은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벤치마크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빅벤치입니다. 62개의 태스크로 구성된 매우 다양한 벤치마크이며, 인과 추론, 인식 추론, 시간적 시퀀스 이해와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처럼 친칠라는 언어 이해부터 상식, 다양한 전문 영역, 고차원적 추론까지 매우 넓은 영역에서 평가되었고, 기존 모델들 대비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이번 슬라이드는 친칠라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가로축은 각각의 데이터 서브셋이 배치되어 있고, 세로축은 고퍼 대비 감소한 비트 per 바이트, BPB 값을 나타냅니다. BPB는 언어 모델링에서 중요한 지표로 값이 줄어들수록 모델이 텍스트 확률을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모든 서브셋에서 파란 막대가 0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친칠라가 모든 분야에서 거퍼보다 더 적은 BPB를 달성했다. 즉, 더 나은 언어 모델링 성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는 친칠라가 단순히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이 아니라 동일한 플랍스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최적 학습 세팅을 찾은 모델이라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핵심 메시지는 친칠라는 고퍼를 모든 데이터셋에서 증가한다입니다. 다음은 친칠라의 성능 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MMLU에서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MMLU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M에 대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평가한 매우 어려운 벤치마크입니다. 어, 음, 음, 모델 크기를 키우지 않고도 데이터 효율성 중심의 최적화를 통해 성능을 크게 올렸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리딩 컴프리헨션 분야의 결과입니다. 람바다, 레이스 M, 레이스 H와 같은 다양한 독해 과제에서 친칠라가 기존 모델 대비 전반적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혼존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친칠라의 빅벤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빅벤치는 다양한 유형의 언어의 능력을 평가하는 대규모 벤치마크로 창의적 사고, 논리적 추론, 상식, 언어 이해 등 매우 폭넓은 영역을 포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여러 세부 태스크에서 친칠라와 고퍼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태스크에서 친칠라의 점수가 고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적 인지적 능력을 요구한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친칠라가 지속적으로 고퍼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친칠라는 빅벤치의 매우 다양한 태스크 전반에 걸쳐 고퍼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보다 균형 있고 강력한 언어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친칠라가 고퍼 GPT-3 모델과 비교해 어떤 성능 개선을 보였는지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센스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친칠라는 대부분의 과제에서 고퍼보다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스드 북 퀘션 앤서링 결과를 보면 학습 토큰수를 최적화한 모델 설계가 지식 기반 문제에서도 강한 성능을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친칠라는 더 작은 파라미터 규모에도 불구하고 많은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기존 대형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컴퓨터 옵티멀 스케일링 법칙이 실제 모델 성능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번에는 친칠라의 젠더 편향과 독성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포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젠더 관련 평가에서 친칠라가 고파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친칠라의 개선이 모든 그룹에서 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가차와 낙가차 유형의 편향 테스트에서도 전반적으로 친칠라가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개선 폭이 성별에 따라 고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칠라가 고퍼보다 편향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편향 개선이 모든 성별에서 균등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성 평가 결과를 보면 두 모델 간 차이가 매우 크지 않습니다. 친칠라가 더 큰 모델이고 성능이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독성 생성 수준은 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모델 품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더 안전한 언어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친칠라는 고퍼에 비해 전반적인 젠더 편향을 감소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개선이 성별 그룹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며 독성 생성 측면에서도 두 모델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논문의 결론과 논의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대규모 언어 모델 연구에서는 모델 파라미터 수를 계속 키우는 방식, 즉 모델 스케일링 자체에만 집중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이런 접근이 계산량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파라미터 수를 늘리면 플랍스 대비 성능 비효율이 떨어지며 결국 과도하게 큰 모델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적당한 크기의 모델을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플랍스 예산 안에서 모델 크기를 대폭 줄이더라도 학습 데이터를 크게 늘리면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이러한 전략으로 만들어진 친칠라는 고퍼를 확실히 능가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파라미터 중심 스케일링로가 잘못된 방향을 제시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단순한 성능 지표뿐 아니라 데이터 규모, 품질, 독성 편향과 같은 윤리적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문에서 제시한 계산량 대비 최종 모델 크기와 데이터량 배분 전략은 텍스트뿐 아니라 다른 모델리티에도 그대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모델 시대에서는 더 큰 모델 만들기가 아니라 계산량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델 데이터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신칠라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